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2학년 10반 교실이고요. 네, 지금 과학실에 학생들이 와서 다 차지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별의 내부 에너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이거 이미 우리는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되었잖아요. 그 기념으로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간단하게 할 거고요. 내용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자, 이거 이전에 이제 우리는 별의 탄생부터 진화, 종말까지 과정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은 각 진화 과정에 잘 수합시켜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주계열성 이전 단계인 원시별 단계에서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였지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간단하게 말해 핵 융합 반응으로 얻는 에너지입니다. 그 핵 융합 반응이 뭐냐 하면, 자, 주계열성에서는 주로 이 수소를 사용합니다.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PPPP 이제 프로톤이라고 써놨는데요. 가장 단순한 우리 질량 1짜리 수소는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성자와 수소 원자 핵은 이론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에서는 같은 전기력인 플러스끼리는 청력이지만 그 청력을 극복하고 서로 이제 충돌하다가 병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식적으로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충돌 병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질량 손실이 일어나요. 즉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질량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보면 양성자 4개가 충돌 병합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었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질량이 손실되는데 그 손실된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손실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이제 방출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 손실된 값을 알면 그만큼이 똑같이 등가돼서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견했지요.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여기 델타 M, 즉 질량 손실값을 알면 빛의 속도인 요 C의 제곱을 곱해줘서 에너지 E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합한 것에 비해 약 0.7% 작습니다. 이 질량 결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결손된 질량은 에너지로 고스란히 변환되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태양의 수명을 구해보는 탐구활동이 나옵니다. 그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다 했을 건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태양의 질량과 광도로 태양의 수명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이미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질량 결손 비율이 0.7%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를 더한 값과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약 0.050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 0.050는 전체 수소 4개를 더한 값의 0.7%에 해당되는 질량입니다. 네. 구하면 되지요. 네. 이거 수소 원자핵 4개를 더한 값이 6.7456이에요. 6.7456분의 0.050이 곱하기 100 하면 약 0.74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태양의 질량 중에 10%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범위에 있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핵융합은 별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지요. 중심부에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 지역에서만 일어나요. 만약에 별 표면도 그 온도가 유지되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별 표면에서 다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면 별이 금방 타 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 태양 질량 중에 10%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제 그 질량인 거죠. 그 중에서도 질량 손실되는 값은 0.7%인 겁니다. 자, 이때의 총 에너지 계산해 볼까요? 일단 손실되는 총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식을 써놨습니다. 보면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핵융합에 참여할 수 있는 질량은 10% 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0.1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질량 손실되는 양은 0.7%죠. 그래서 그 질량에 또 0.007을 곱해줬습니다. 퍼센테이지니까 네. 100으로 나눠 중값을 곱해줘야 되지요. 네, 그래서 손실되는 총 질량이 1.4884 곱하기 10의 27승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성되는 총 에너지 구할 수 있겠죠? E는 델타 MC 스퀘어. 즉 우리 손실되는 총 질량인 델타 M 값을 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C의 제곱, 즉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곱해주면은 생성되는 총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했어요. 1.3396 곱하기 10의 44승 줄입니다. 그럼 이게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계속 0.7%의 질량을 손실하면서 내는 총 에너지 값이 1.3396 곱하기 10의 44승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의 광도가 현재와 같다고 할 때 태양의 수명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어요. 태양이 수소핵융합으로 발생시키는 이 총 에너지를 현재 광도로 나눠주면 얼마 동안 태양이 현재와 같은 광도를 낼 수 있는지, 즉 빛을 낼 수 있는지 구할 수 있지요. 그게 즉 태양의 수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태양의 광도가 3.9 곱하기 10의 26승 줄 퍼 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초당 3.9 곱하기 10의 26승 줄의 광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 총 에너지를 현재의 광도로 나눠주면 줄 단위는 상쇄되고 초 단위만 남겠지요. 몇 초 동안 현재 광도를 낼 수 있냐, 몇 초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초 단위를 연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려면 60초, 60분, 24시간, 36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연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100억 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의 10승이었나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 정도 남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50억 년 정도 이제 주계열에 머물 수 있다.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한 그 에너지 양도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양성자 반응인 PP 반응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PP 반응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즉 CNO 순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써놨는데 이제 뭐 PP 체인, 그 다음에 CNO 사이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가장 큰 차이는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이렇게 크지 않은 별이죠.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인 별, 그러니까 많이 뜨겁지 않은 별들은 주로 이 PP 반응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질량이 크고,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한 1.5배 정도 되는 크고, 그 다음에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뜨거운 별들은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도 우세하게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 즉 우세한 별에서는 CNO 순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PP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네,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요. 단지 상대적으로 어떤 반응이 더 센지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PP 반응, 네, PP 반응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끼리 서로 충돌하다가 빵 하고 병합했어요. 그래서 중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44 메가볼트의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요. 지금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중수소에 또 수소가 하나 와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질량이 3인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또 5.49 메가볼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수소에 수소가 하나 와서 꽝 붙으면서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질량 3의 헬륨끼리 서로 꽝 하고 한 번 더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량이 4인 헬륨이 만들어졌고 지금 수소 원자에게 하나씩 나가 떨어졌네요. 그쵸? 이 과정에서도 12.9 메가볼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꽝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모식적으로 보면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해서 딱 이제 병합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 아, 네. 잠시요. 학생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에너지가 꽝꽝꽝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맞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CNO 사이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촉매라는 거는 반응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 도움의 역할을 해주지요. 이 CNO 사이클이 우세한 별의 특징은 질량이 태양의 약 1.5배가 넘고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입니다. 이 반응이 우세한 별은 밝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굉장히 빠르게 소비되어서 짧은 주기열 단계를 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별의 진화 과정에서도 보면 질량이 큰 별들이 진화 속도가 빨라서 원시 별이었다가 주기열에 빨리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열을 또 빨리 벗어나기도 했지요. 예, 그것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지요. 그쵸? 수소가 빠르게 소비되다 보니까 주기열을 빨리 지나게 돼요. 주기열 단계의 특징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이클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탄소 12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탄소가 여기서 이제 촉매 역할을 해줘요. 지금 탄소, 질소, 산소가요. 보면 탄소 12에 수소가 하나 와서 꽝 하고 이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질량수가 13인 질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질소 13이 탄소 13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이거는 베타 분계라는 반응이 일어나서 그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바뀌어요. 질량수는 동일한데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바뀌면서 지금 질소에서 산소로 바뀐 겁니다. 어쨌든 또 이 탄소에 또 다시 수소가 와서 꽝 부딪힙니다. 그러면 질량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14가 되겠죠? 여기에 또 하나 수소가 와서 꽝 부딪혀요. 그러면 또 질량이 하나 늘어나서 산소 15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베타 분계라는 게 일어나서 질량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바뀌어서 산소 15가 질소 15로 변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수소가 꽝 와서 부딪히면서 이제 헬륨 4개가 떨어져 나가요. 지금 수소가 와서 부딪히니까 질량수가 16이 되겠죠? 거기에 헬륨 4개가 그러니까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질량 4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16 빼기 4에서 다시 탄소 12로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이클 한 바퀴 돌 때마다 에너지가 꽝꽝꽝꽝꽝꽝꽝 하고 나와요. 아까 PP 반응보다 훨씬 더 에너지 나오는 횟수가 일단 증가한 거 많이 느껴지나요? 양적으로도 많이 증가했고 수소도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큰 별들이 자기의 광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CNO 순환 반응이 사이즈 큰 별에서는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책에 한번 맞다 틀리다 이 사이드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볼게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일어나는 별 내부에서 양성자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X입니다. 일어나긴 일어나요. 다만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한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뭘 써놨네 내가? 네, 일반적으로 핵 반응은 탄소, 네온, 산소, 마그네슘 연소 순서로 일어난다. 네, 지금 주계열성에서는 수소 헬륨합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수소가 다 소진되고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벗어나면 그 이후에는 뭐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네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 무겁고 복잡한 핵들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부가 계속 바뀌는 거죠.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무거운 핵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헬륨부터 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일 무거운 원소가 철이었지요. 아마 여러분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막 지저분하게 필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필기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